한승주 전 장관이 회고록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 한승주 교수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대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한승주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고대 교수죠. 네. 고대 교수였지만은 미국에 가가지고 석사 박사를 했고 또 거기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고대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네. 특히 그리고 그 의교부 안에 보면은 네. 자주파하고 동맹파가 있었잖아요. 네. 한승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외교를 하자. 네. 너무 그 어느 한쪽으로 하지 말고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실제로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약 2년 가까이 지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2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그럴까요? 요 내용, 주미대사로 있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 경험 중에 노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회고록에서 많이 소개를 한다면서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 전부가 공개되진 않았고요. 네. 일부만 공개가 됐는데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반미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나를 임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신을 내가 미국에 대사로 보내는 이런 사실이 내가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쪽에 알려주고 싶어 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승주 당시 초대 주미대사에게 설명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04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해서 나쁜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가하자 노무현 대통령 역시 나도 김정일을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네. 미국 쪽에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네. 자, 나도 김정일을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뤘던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참 미국 듣기 좋으라고 했던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요 말의 의도는요. 하종대 위원은 요 말의 의도를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에서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금 가게 만드는 아주 장본인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반미하면 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네.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잘 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교부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얘기를 잘 듣고 그게 더 낫겠다 하면은 실제로 대부분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일을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물론 미국을 조금 기분 좋게 하려고 한 측면도 있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마음속에 실제로 저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워싱턴에서는 당시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측근들, 일부 세력들을 표현할 때 한국의 탈레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걸 보면 굉장히 반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워싱턴에서 그렇죠. 볼 때는요. 예, 청와대 내부에서 예를 들면 네. 이종석 NSC 그 사무총장이나 네. 아니면은 라종일 안보 보좌관이라든가 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의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외교부에 있을 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생각에 따라서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밀어줬던, 집중적으로 밀어줬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의 이 대북 기조는 굉장히 강경했다면서요. 실제로 무력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뭐 북한 평양 상공을 미국 전투기들이 누볐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4월 달에 네. 미국의 F-117 스텔스 전투기가 네. 15대가 이제 평양 상공에 침투해서 네.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평양 상공을 날아다닌 겁니까? 네, 지금 스텔스 그거는 폭격기들. 이제 저희들도 몰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 패싱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마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평양을 이렇게 평양 정권을 이렇게
겁박을 하기 위해서 네. F-17 전투기 15대를 이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네. 재미있는 건 그 이후에 네. 북한이 자기네 스스로 핵실험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은 평양 시내에 미국 정폭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바닥이 퍼집니다. 아하. 조그마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네. 자기네 비행기가 소리 나도 네. 야, 미군이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겁을 먹고 하는 상황이 계속 그 이후에 계속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군요. 북한은 미국 전투기에 대한. 자, 그런데 이 한승주 교수가 김영삼 정부에서 또 외무부 장관을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반도 전쟁 위기설, 요즘 우리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한참 떠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반도 위기설이 있었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일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미국 쪽에서는 전쟁 네.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승주 당시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른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3분의 1 가량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아하. 굉장히 놀랐다는데 다행인 것은 실제 그러니까 안보 당사자들,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의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의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뭐 보고서가 올라간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아마 외곽 조직에서는 저런 얘기가 끊임없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네. 저 부분은 한순수 당시 장관은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장관한테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 서지컬 스트라이커, 네. 영변 핵세로 공격하겠다는 거를 한국 정부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한순수 장관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그 북한에 대한 공격을 자기가 저지시켰다라고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한승수 장관하고 이제 입장이 상충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분명히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언제 나타나냐면은 94년도 6월 달에 네. 하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상당히 김일성의 공작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평양에 왔는데 네. 세상에서 이렇게 귀여운 어린애들을 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귀엽고 재능 있고 하는 애들이 사는 나라에다가 네가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러냐. 네. 공격을 당장 중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걸 봐서는 분명히 미국이 구체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승주 장관 얘기하고 좀 다르네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에는 송찬욱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뉴스탑 10 팀이 고른 4위와 5위 소식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